뉴스에일 라이브에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 부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조현삼 변호사,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뢰의 매립 위치를 일일이 기억해뒀다가 탈북을 시도하는 내용의 영화 탈주. 이 영화의 내용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젊은 북한군 하사가 휴전선 지뢰밭을 지나 우리 측에 귀순을 한 겁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지뢰밭에서 전혀 악취 없는 노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급속히 탈출하여 그 하사가 안전하게 건너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마 그 작업에 동원된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미리미리 안전한 길을 숙지를 해둔 것이 아닌가, 어디가 지뢰가 깔려 있지 않고 또 어디를 잘 피해 가면 안전하게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최근에 이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서 휴전선 인근 지뢰 매설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귀순한 북한군은요, 이 깜깜한 새벽 시간대에 그 지뢰밭을 걸어서 건너왔다는 건데, 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 지뢰 매설 작업에 동참했던 사람이 아니겠나. 그러지 않고서야 그 위험한 지역을 걸어서 통과하는 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일대는 완전히 접경 지역으로 지뢰는 물론이고 경비도 매우 삼엄하고요. 잘못됐을 경우에는, 발각됐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귀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뭐 수해 피해도 매우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역 군인들이, 북한 군들이 많은 노동에 지금 동원되고 있다고 해요. 또 수해 복구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지뢰 매설, 이런 고된 작업들 때문에 불만을 품고 아무래도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나온 것이고, 특히 이번이 이제 5년 만에 이루어진, 또 이달 들어서 한 두 번째예요. 그렇죠. 최근에 북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보입니다. 불과 8일 전에, 그때는 민간인이었습니다. 한강 하구 쪽을 걸어서, 물을 건너서 헤엄치고 걸어서 건너온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현역 군인이 귀순을 한 거는 2019년 이후에 또 5년 만입니다. 이번 귀순이 북한군의 현 상황을, 그리고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여기는요, 과거에 이 노크 귀순이라고 유명하죠. 걸어서 귀순하는 경우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과거에는 경계에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케이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미리 파악을 하고 유도를 잘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귀순을 하기 위해서는 지뢰도 피해가야 되지만 북한군의 이런 그 삼엄한 그 감시도 피해서 와야 됩니다. 그렇죠. 총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12일 전에 있었던 인천 교동도에서도 그 경비가 좀 허술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는 민간인이었고, 그때는 서쪽, 이번에는 동쪽. 지금 휴전선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북한군의 뭔가 이런 작전 수행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또 군인이 왔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인 게, 이 전방에 배치되는 군인은 보통 그 북한의 중산층 이상의 자녀가 배치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상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을 배치해야지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산층 이상의 자녀로 예측되는 사람이 군인이 넘어왔다는 것은 북한 내부 사회에서도 뭔가 그 정도 중산층 정도의 사람들도 뭔가 좀 그 사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군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마 이 자유대한민국 오신 분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분을 통해서 또 지금 북한의 이런 중산층 이상의 계급들의 이런 상황을 또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들어서만 북한 주민과 군인이 잇따라서 귀순을 한 겁니다.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공연스럽게도 최근에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휴전선에 일단 나면 10년을 거기서 복무합니다. 10년 동안을 한국 영화 뉴스 이걸 계속 듣다가 완전히 한국화된
그런 군인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전 차원을 넘어서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대단히 이제 위협적인 대북 방송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넘어왔다라기보다는 대북 방송이 결정적인 트리거는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탈북을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1년씩 고민을 하다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뭐 탈북 생각이 없다가 대북 방송을 듣고 가야지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건 조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물론 대북 방송 때문에 탈북했다고 한다기보다는 마음을 계속 먹고 있다가 대북 방송, 이 확성기 방송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전화 통화하면서 알았는데 탈북을 결심하는 사람은 즉흥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군요. 6개월,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마음의 고민을 하다가 넘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대북 방송이 됐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지금 해석이군요. 대북 방송이 전방에 근무하는 군이라든가 전방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그런 지적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탈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그 전반적으로 북한 사회에서 한국의 문화라든가 음악 같은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만을 통해서 탈북을 결심한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대북 확성기가 가지고 있는 전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에 의존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이 올바른지도 그래도 한 번쯤은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북 확성기 소리가 30km 정도의 가청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10km 정도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0km 정도라고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차원에서 제압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의문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군 입장에서는 이것이 비대칭 전략인데 너무 섣불리 빨리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일단 북한 내부의 사정, 그리고 또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마음이 동했을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은요,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서 북중 국경 지역은 3기업, 4기업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 그러니까 휴전선 인근이나 한강 하구 또는 DMZ 이런 곳을 통해서 귀순하는 사람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있었던 2차례 귀순, 한강 하구를 걸어서 헤엄쳐서 왔던 그 민간인도 그렇고 이번에 걸어서 온 북한군 하사도 그렇고 공통점이요, 북한군 측에서 어떤 경계 사격이나 네.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도 좀 특이할 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 있었던 20일 새벽에 있었던 동해선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온 귀순 같은 경우에는 또 달이 굉장히 밝았다라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한 차례도 총성이 없었고, 그리고 지난 8일에도 서해에서 교동도 인근에서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또 걸어서 귀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썰물 시간이었는데 썰물의 경우에는 한 2.5km 정도 거의 걸어서 오면은 남한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철통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북한의 모습들을 보면은 DMZ 전체적으로 지뢰 매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낮에는 지뢰 매설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수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해 복구 작업에도 군인들이 동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뢰 매설 작업 과정에 있어서 한 10여 차례 이상의 폭발 사고가 우리 군에도 이미 포착이 되어서 거기 네. 사상자들이 나오는 걸 우리 남한 쪽에서도 본 것이 다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걸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총성이 한 발도 들리지 않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군의 어떠한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군 입장에서 볼 때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일단은 군과 정보 당국은 지금 이 탈북한 하사를 대상으로 자세한 조사를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탈북 동기뿐만 아니라 최근의 북한 내부 사정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